네, 안녕하세요. 월요일이 시작이 됐는데, 그죠? 새로운 한 줄이 시작이 됐는데, 주가는 완전히 맛이 갔습니다. 완전히 맛이 갔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그, 이정표, 그죠? 이정표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제 친구도 이야기를 했죠, 그죠? 맨날 골프 치러 올 때 맨날 늦는 놈. 걔한테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야, 가다가 왼쪽에 한일 CC 골프장 그게 안내판이 보이면은 지나온 거야. 잘못 온 거야. 그러니까 돌아와. 고 설명했던데. 그죠?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2658이 무너지면은 지나온 거야. 이제는 하락세인 거야.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장중에는 그래도 2658이 그래도 간당간당하게 버티는 거 했습니다만은, 막판에 와르르, 그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마감가는 2657로 끝났으니까, 2658보다도 아래쪽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하는, 이제 와서 2658을 우리가 변화율로 봤는데, 그 변화율의 마지막 바닥을 무너뜨리고 말았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차트를 봐도 그렇고요. 일목균형표를 봐도 그렇고, 일목균형표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아래쪽 저항선, 지지선 줄을 긋더라도, 역시 지금의 주가는 확실하게 추세를 이탈하지 않았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그동안에 고민했던 게, 우리의 신념은 지금이 4파이고, 그죠? 앞으로 한 번 더 떨어진다. 이게 우리의 신념이었죠. 근데 현실이 혹시 상승하면 어떡하나. 그럴 경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념을 따를 거냐, 현실을 따를 거냐. 현실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움직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신념은 과감하게 헌신짝처럼 버리고 현실을 따라가라. 왜? 우리의 생각이 틀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현실을 따라가라. 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괜히 쓸데없는 소리인 것 같아요. 그죠? 괜히 쓸데없는 짓인 게 우리의 신념대로 지금이 4파이고 앞으로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그대로 더구나 우리가 2658m로 내려가면은 밀린다라고 했는데 이 생각이 그대로 다 적중했다는 게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죠? 받아들여가고 있죠. 신념대로 시장이 가고 있죠. 그죠?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신념대로 좀 시장이 불안하니까 웬만하면은 50% 이상 주식을 가지고 있지 마라. 현금 비중을 늘리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이 50%도 아니고 주식 비중을 더욱더 줄여가야 되지 않겠냐. 다시 말해서 현금 비중을 더 늘려야 되지 않겠냐 하는 우울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주가가 왜 떨어진지 우리가 다 압니다만은 어제도 그저께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금리가 올라가는데 당연히 장사는 없죠. 그죠? 금리가 올라가는데 거의 방 안에 코끼리처럼 방 안에 코끼리가 들어앉아 있는데 그죠? 방 안에 코끼리가 딱 앉아 있는데 그걸 갖다가 방이 답답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짓도 없는 것처럼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다. 특히 성장주가 올라갈 거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재밌는 자료가 하나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먼저 그걸 보여드리면서 차차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합니다. 이게 뭐냐니까 CME 그룹, CME가 어딥니까? 시카고 머칸탈 익스체인지라 그래가지고, 시카고 선물거래소입니다만은,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페드워치라 해가지고, FRB가 언제 열리고, 이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거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홈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카운트다운 투 FOMC 열릴 때까지 며칠 남았노? 9일하고 11시간 20분 남았다. 그죠? 24초 남았다. 23초, 22초, 21초, 이렇게 심지어 초침까지 세가면서 넥스트 FOMC 미팅이 얼마 남았다 하는 거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요번에 FOMC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거냐, 타겟 레이트를 패드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거냐를 확률적으로 이자율 결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카런트 현재 타겟 레이트가 기준금리가 0.25에서 0.5%죠. 그죠? 그래서 25bp에서 50bp입니다. 미니멈 0.25, 맥시멈 0.50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최고금리로 따진다면 0.50%인데, 이번, 언제입니까? 5월 달에 5월 4일날 있을 FOMC 미팅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거냐, 확률적으로 금리를 어떻게 결정할 거냐를 보면은, 확률적으로 봐서 금리를 50에서 75bp, 다시 말해서 지금 0.25% 더 올릴, 지금의 수준보다 0.25 더 올릴 가능성을 여기서는 2.4%로 보고 있습니다. 2.4%. 그럼 나머지 97.65%, 6%는 2.4% 뺀 나머지 100에서 2.4 뺀 나머지 97.6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몇 프로로? 75bp에서 100bp. 지금보다 0.5% 빅 스텝 올릴 가능성을 97.6% 보고 있으니까 확실한 거죠. 확실하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다 알고 있는 이야기야. 앞으로 이번 달에 빅 스텝, 누구나 제롬 파월이 빅 스텝 하겠다 그랬으니까 금리 올리는 건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넥스트 미팅 언제 있냐니까 6월 15일에 있습니다. 6월 15일에 보이십니까? For 15 June 2022, 그죠? 여기 있죠. 타겟 레이트 프로바빌리티, 여기 지금 줄이 어디지 모르겠습니다만, 타겟 레이트 프로바빌리티 나와 있죠. 여기에 5월 달에는, 이번 5월 달에는 금리를 0.5% 올릴 거지만, 그래서 얼마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타겟이 0.5가 되니까요. 현재 0.에서 올려가지고 0.5에서 1% 될 거라는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그 다음번에는 얼마가 될 거냐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1.25에서 1.5% 될 거다. 다시 말해서 지금 0.5%, 최고금 0.5%인데 5월 달에 0.5% 올리고, 그 다음에 6월 달에 또 0.5% 올릴 가능성이 습게요. 이게 이렇게 줄이 꺼져가지고, 자, 오케이. 지금 그러니까 최고금리를 기준으로 하죠. 최고 0.50%인데 5월 달에 이걸 갖다가 1%로 올릴 확률을 몇 프로? 97% 확률로 보고 있죠. 그죠? 97% 확률로 1% 올릴 거다. 그 다음에 6월 달에는 어떻게 되노? 6월 달에는 예를 들어서 150bp 1.5%, 예를 들어서 뭡니까? 50bp 더 올려가지고 1.5%로 올 확률이 22.8% 확률이 있고, 그럼 여기 뭡니까? 나머지 1.75% 올리는 확률이 얼마라고요? 76.7%로 보고 있죠. 그죠? 다시 말해서 지금이 0.5%인데, 최고금리 0.5%인데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면 얼마가 되는 거니까 1.75%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0.5% 올리고 다음번에 0.75%, 빅스텝도 0.5도 아니고 0.25에서 0.5 올리는 게 빅스텝이 아니라 3단계 올려가지고 한꺼번에 0.75 올릴 확률을 몇 프로? 77%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적게 올려가지고 다행스럽게도 0.5%만 올려주면 감지덕지인데 그 확률이 22%밖에 안 되고 0.75%나 올릴 확률을 그만큼 더 높게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지금 0.5%에서 순식간에 두 달 만에 1.25%나 올라가니까, 그죠? 올라가니까 이게 엄청난 금리 상승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견딜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또 우리는 뭐 차트로 보더라도 이미 모든 것에서 다 맛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다 떨어졌으니까, 그죠? 뭐 삼성전자고 뭐 LG 엔솔이고 하이닉스고 바이오고 다 떨어졌으니까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그 중에도 그나마 현대차는
오늘 실적이 예상으로 좋다는 이유로 인해 가지고 그래도 이 와중에도 현대차만 올랐죠, 그죠? 그래서 기아는 떨어졌습니다만은 그래도 버텼습니다만은 현대차는 올랐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7천억 팔았고요. 코스닥에서 1,300억 팔았고요. 선물에서 3,800억 팔았고요. 몽땅 다 팔았습니다. 그렇죠? 기관들은요? 기관들도 거래소에서 팔고 뭡니까? 코스닥에서 팔고. 그러니까 개인들만 연락을 샀는데 이런 개인들의 1조 몇천억 사들여봤자 시장의 하락세를 이겨내기가 어려웠다. 막 그런 말이 됩니다. 시장은 점점 우리가 결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떤 우리의 생각은 희망사항과 신념과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의 생각은 지금 이 4번 파동이 이거 떨어지지 않겠냐. 여기 지금 제가 그림을 심지어 이렇게 짝대기까지 그 화살표까지 그려두었습니다만은 뭐 이거는 지금은 4번이고 현재 5가 있지 않겠냐 했는데 그걸 언제 확인하게 할 수 있느냐. 요게 이정표였죠. 그죠? 이게 물증이었죠. 2658이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마감가는 2657이니까 이정표를 지나친 거고요. 지나친 거고. 더더구나 오늘의 움직임을 잘 본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종가가 여기 있으면 종가가 오늘 쌍띠 양보이니까, 음보이니까 현재 주가는 구름 밑에 내려와 있죠. 횡수표는요. 캔들 밑으로 내려와 있죠. 그죠? 우리가 지난 코스닥에도 설명했습니다만은 주가가 상승세에서 그죠? 하락세로 돌아서는 단계에 대해서 설명한 바 있죠. 그죠?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단계가 주가가 하락하죠. 그죠? 두 번째로 어떻게 됩니까? 전환선이 하락세로 돌아섭니다. 세 번째로 기준선과 전환선이 어떻게 되죠? 교차하죠. 그죠? 네 번째로 주가가 어떻게 합니까?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고요. 그죠? 다섯 번째로 주가가 어디로? 구름 밑으로 내려가고. 그죠? 마지막으로 후행스팬이 26일 전에 캔들 밑으로 내려오면은 모든 단계가 끝난 거죠. 좀 그러면 그때부터 상승세가 돌아서는 게 아니라 이때부터 뭡니까? 본격적인 하락세가 시작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설명했죠. 이때까지 우리가 보았던 추세가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돌아서는 모든 단계가 다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물론 중간에 1번, 2번 단계를 하다고 다시 돌아설 수도 있고 3번 단계를 지나갈 수 있는데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본다면 주가가 여기서 일단 하락세를 보였고요. 그죠? 두 번째로 전환선이 여기서 하락세로 돌아섰고요. 세 번째로 기준선과 전환선이 요 보였습니까? 여기서 기준선과 전환선이 교차했고요. 네 번째로 주가가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고요. 그죠? 다섯 번째로 보다시피 오늘 주가가 구름 밑으로 내려왔고요. 여섯 번째로 후행스팬이 캔들 밑으로 내려왔죠.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오고 전환선 돌아서고 기준선 전환선 교차 역전되고 네 번째로 주가가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고 주가가 구름 밑으로 내려오고 후행스팬마저 캔들의 지지를 뿌리치고 내려왔으니 지금부터는 남은 일은 뭡니까? 본격적인 하락세만이 남아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건 다르게 설명해가지고 달리 설명해서 요걸 그죠? 이걸 갖다가 변화일로 봐가지고 이걸 변화일로 봐가지고 변화일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뭡니까? 추세가 바뀌는 거다. 하락세다라고 설명했고요. 혹은 이점과 이점을 예를 들어 이렇게 뭡니까? 추세선을 걷더라도 그죠? 추세선을 걷더라도 지지선을 걷더라도 역시 현재의 주가는 지지선 밑으로 내려왔죠. 그죠? 지지선을 이탈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현재 예를 들어서 RSI라도 혹시 밑으로 내려와서 거의 바닥권이지 않겠냐라고 기대했으면 좋겠는데 현재 RSI만 본다면 RSI를 본다면 현재 어떤 상황이냐 어디입니까? 여기니까 과거로 돌아간다면 RSI가 이쯤 되는 꼴이죠. 그죠? 맞습니까? RSI 수준으로 본다면 이쯤 되는 꼴이죠. 그 당시 주가가 어디 수준이냐 이쯤이었죠. 그죠? RSI가 그 이후에
그 당시 이후에 이 RSI 이정도 상승에서 거기서 돌아서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만큼의 하락세를 더 나타냈죠. 그래서 최소한 RSI를 본다면 최소한 이까지는 더 떨어졌어요. 이까지는. 맞습니까? 다시 그려볼까요? 요 때가 지금 여기인데 그 이후에 이만큼은 더 떨어졌죠. 이만큼은 더 떨어졌습니다. 현재 지금의 위치가 RSI만 본다면 과거의 이때와 비슷하니 과거에 이만큼 떨어진 걸 고려해 본다면 앞으로 갈 길은 멀다. 는 말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코스닥도 어제 제가 설명하기로 똑같죠? 코스닥도 주가가 돌아서고 전환선이 돌아서고 기준선 전환선이 교차되고 그죠? 주가가 뭡니까?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고 우행스핀의 캔들 밑으로 내려오고 뭐만 남았습니까? 이제 주가가 구름 받고 내려오는 요 단계를 제외한 1번 단계, 2번 단계, 3번 단계, 4번 단계, 5번 단계까지 다 지나가고 이제 6번 단계만 남았습니다. 그렇죠. 주가가 구름 밑으로 내려온 단계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야구에서 9회 말에 지금 어떤 상태냐니까 9회 말 투아웃에 투아웃입니다. 그런데 현재 어떻게 되고 있냐? 10대 뽕으로 지고 있어요. 10대 뽕으로 지고 있는 홈팀이 9회 말에 투아웃까지 당했습니다. 타자 한 놈 남았습니다. 물론 그 타자가 그때부터 나가기 시작해서 기적적으로 투아웃에서 역전할 수도 있죠. 물론 있죠. 9회 말 투아웃에서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 해서 기적적으로 역전하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역전할 확률은 몇 프로입니까? 99%입니까? 역전 안 할 확률이 99%고 역전할 확률은 1%도 안 되잖아요. 0.1% 미만이죠.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에 어떤 상황이냐? 여기 와 있습니다. 9회 말 투아웃에 다 죽었고 한 놈 남았는데 와라만 당하면 되는데 현재 야구는 10대 뽕을 쥐고 있는 거야. 그죠? 물론 그때부터 열심히 타자가 나와가지고 홈런 치고 나가고 홈런 치고 도로하고 홈런 치고 에러하고 이래가지고 한 사이에 10대 뻥에서 10대 11로 역전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은 확률이 낮잖아요. 코스닥도 현재 그런 상황이다. 100%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확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재 오늘처럼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든다면 외국인들이 팔아서 그렇다. 해외에서 나스닥도 폭락하고 미국 뭡니까? 아까 보면은 해외에서 보세요. 해외에서 니케이 1.9%, 상하이 4.2%, 항생 3%, 나스닥 선물지수 1%, S&P 선물지수 0.98% 전부 해외에서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해외 친구들 다 마이너스니까 우리나라로 그래가지고 상승하기는 어렵긴 하겠습니다만은 해외도 해외입니다만은 오늘 주가가 하락한 건 1번 나스닥이 폭락했죠. 그죠? 왜? 금리 때문이죠. 그죠? 금리 때문이죠. 두 번째로 뭐였냐? 외국인들의 매도인데 야들이 왜 팔았나? 왜 팔았습니까? 달러 때문에 판 거죠. 그죠? 오늘 달러 대 원화 환율은 무려 얼마 올랐습니까? 10원 올랐습니다. 10원 80원 올랐습니다. 그렇죠.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10원이나 팔았습니다. 물론 외국인들이 팔았기 때문에 환율이 오른 것도 있긴 하겠습니다.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팔고 외국인들이 파니까 쭉 환율이 오르고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환율이 10원이나 올라가지고 한때 장중에 1250원까지 갔습니다. 당연히 연중 최고치입니다. 그죠? 오늘 마감가는 1249원 90전입니다만 뭐 1250원이나 1249원 90전이나 그놈이니 현재로 봐서는 이게 결정적으로 시장에서 엄청난 뭡니까? 이게 커다란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왜 올라가노? 왜 올라갑니까? 달러 인덱스가 계속 상승세죠. 그죠? 달러 인덱스 이제 100일입니다. 100일. 주봉상으로 볼 때 현재 이 100일은 그 코로나 시절에 2020년 3월 달에 102.99 간 이후로는 최고치입니다. 이 수준이. 그죠? 코로나 시절에 그 외에는 최고치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1255원은 그렇죠. 선물이군요. 선물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현물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계속 뭐 끝없이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1255원 마감이라는 이야기는요. 네? 이게 선물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5월물 선물이 1250원이면 이게 현물로 환산하면 어떻게 되느냐니까 현물로 환산하면 한 1256원쯤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물하고 5월물이 그렇죠. 5월물. 예. 현물하고 선물 사이에 지금 수합 레이트가 마이너스예요. 수합 레이트가 뭐냐? 어려운 이야기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선물을 1255원이 한다면 현물은 1256원 수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감가는 1249원으로 시장에서는 끝났습니다만 실제 장이 끝난 다음에 현물 가격은 1256원으로 끝났다는 이야기는 내일도 올라갈 공산이 매우 높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은 내일도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올라가느냐? 달러 인덱스 때문에 올라간다. 달러 인덱스 왜 올라가노? 미국의 달러 금리도 올라가고 전쟁도 아직 안 끝났고 그죠? 뭐 이러다 보니까 불확실성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달러 올라가고 있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에서 해외 종목들을 살펴본다면 예를 들어서 뭐 있나요?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제가 그림 그대로 가고 있죠. 뭐 맞다는 게 제가 맞췄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 이야기보다도 일목균형표의 특징을 본다면 항상 설명합니다만은 얘가 주가가 구름 밖으로 내려오면 바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구름과의 이격이 많이 벌어지면 간격이 이렇게 많이 벌어지면 그 간격을 좁히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름하고 너무 많이 멀어졌네. 구름 근처가 어떻게 생겼나 한번 가보자라고 구름 근처까지 올라가고 있죠. 그죠? 합니다만은 이 구름이 튼튼해 보이면은 올라갈 엄두를 못 내고 다시 이렇게 밀려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프를 이렇게 오늘 그린 게 아니고 며칠 전에 그려놓은 그대로 짝대기 줄을 끈 그대로 왔다가 반등하다가 내려가고 있죠. 그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100 지수 어떻습니까? 이미 어제 이날짜로 종가 기준으로 구름 밖으로 나와 있는데 그죠? 이거 순서로 본다면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 주가가 돌아섰고 전환선 돌아섰고 기준선 전환선 뭡니까 만났고 주가가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고 그죠? 그 다음에 후행스팬 캔들 밑으로 내려왔고 요 주가가 구름 밖으로 내려왔으니 끝이죠. 지금부터 뭡니까? 하락한 일밖에 안 남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지난 금요일 날 다시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납니다. 물론 이것도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예상하기로 나오다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다시 구름까지 간격이 벌어지면은 반등하리라 예상됩니다만은 그때부터는 이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상하지수는 뭐 엉망이고요. 그죠? 상하지수 엉망이죠. 그죠? 이거는 근본적으로 경제가 엉망이고 성장률이 엉망이고 그 다음에 봉쇄 조출이 나가지고 경제 활동이 거의 샷다운된 상태에서 주가가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정부 당국에서 몇 마디 립 서비스 이때 립 서비스입니다. 립 서비스. 그죠? 립 서비스. 우찌빤찌. 입으로 주가 올라가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립 서비스만 가가지고는 시장의 움직임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일목으로 본다면 기준선 넘기지 못했고 후행스표는 택도 없었고요. 그 전에. 그렇죠. 후행스표는 택도 없었으니까 후행스표는 캔들 위로 올라가지 않은 상태였으니까 밀리는 거야. 뭐 그다지 어렵지 않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상하지수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유가. 어떻습니까? 서서히 밑으로 내려오고 있죠. 그죠? 구름 밑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후행스팬 다시 이제 캔들 밑으로 빠져나오고 있고요. 이제 위에 요게 저항선이 되는 것 같고요. 그죠? 저항선이 되는 것 같고 서서히 유가는 구름 밖으로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그전에 유가가 상승할 때는 공급이 유가 상승을 공급 부족이 유가 상승의 드라이브 요인이 됐다면 지금은 뭡니까? 수요가 요자가 왜 이래? 수요가 감퇴할 거라는, 예? 수요가 줄어들 거라는, 중국이 어떻고 경기 부진이 어떻고 이런 것 때문에 수요가 감소할 거라는 이유 때문에 유가 하락을 드라이브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요. 뭐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는 보면은 요자가 왜 이렇죠? 어떻게 됐든 간에 걸어본다면 뭡니까? 수요. 예. 수요가,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차트를 본다면 점점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전쟁 때문에 약간 홀덩거렸습니다만은 다시 구름 밑으로 내려오면서 조금씩 밀리는 모습이죠. 그죠? 달러가 올라가는데, 달러가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달러가 난리 치면은 달러나 금은 서로 이제 대체 수요거든요. 그러니까 달러를 사느냐, 금을 사느냐. 달러가 올라간다면 금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도 전쟁입니다만 달러가 워낙 강세이다 보니까 달러 값도 떨어지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우리가 여기서 지금 매수 신호가 나타났습니다만은 오늘 현재 이 시간 현재 CCI가 마이너스 120이죠. 마이너스 120 맞죠, 그죠? CCI가 마이너스 120이라면 무슨 말이냐? 100선 밑으로 내려왔죠. 그죠? CCI가 오늘 현재 마감가가 현재 120원의 이야기는 요 마이너스 100m 내려온 거죠.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서는 뭡니까? 셀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100선, 마이너스 100선, CCI 기준 해가지고 위에서 위로 올라갈 때는 마이너스 100이든 플러스 100이든 간에 위로 올라가다가 매수. 거꾸로 위에서 밑으로. 플러스 100선이든 마이너스 100선이든 위에서 밑으로 내려갈 때는 매도인데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매도 신호가 나타났으니 현재는 다시 CCI로 본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찌해야 되느냐? 매도로 전략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매도. 따라서 매수는 끝났고 지금 다시 뭐로 바뀌었느냐? 매도로 신호가 바뀌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지금 우리 달러대 원화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제가 설명했습니다만 해외에서 엔화도 129까지 날아가고 있고 엉망입니다만 반면에 위안화도요. 지금 위안화 보세요. 위안화입니다. 위안화가 보다시피 최근 들어서 요 며칠 사이에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일주일 만에 이렇게 급등세를 보이겠습니다. 옛날에 위안화가 얼마였냐? 6.35 정도였는데 순식간에 6.54까지 엄청나게 위안화가 급등세였습니다. 위안화가 환율이 급등하고 있고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환율이 올라가니까 위안화는 약세입니다. 이러니 우리나라 경쟁국인 엔화도 약세고 위안화도 약세니까 우리나라 원화도 약세일 수밖에 없죠. 그죠? 특히 위안화 약세가 달러 대 위안화 약세가 우리나라 달러 대 원화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현재 엔화 대 원화 환율은 955원에 조금 그나마 반등해서 975원이니까 와 이때 955원에 샀다 하면 20원 먹었겠네 가 되겠습니다만은 아직은 불안불안합니다. 엔화는 아직은 불안불안합니다. 오늘 최근 같은 경우에는 원화가 엔화는 그대로 버티고 있는데 이 근처에서 129 언저리에서 4월 20일 날 129까지 갔다가 최근 들어서 그냥 주춤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엔화는 가만히 있는데 원화 환율이 왕창 올라가니까 그래서 설명했죠. 그죠? 우리 재정 환율에서 엔화 대 원화 환율은 어떻게 만든다고요? 달러 대 원화 환율을 그죠? 달러 대 엔 환율로 나눠서 계산하는데 엔화 환율은 그대로 변동 없죠. 그죠? 예전에도 129, 지금도 129 그대로인데 원화 환율이 1230원 하다가 1240원으로 원화 환율이 오르니까 이때에 비해 가지고 분모는 그대로 있는데 129, 1230 그대로인데 분모는 그대로 있는데 이 분자가 맞죠? 1240원으로 올라갔으니까 이 엔화 대 원화 환율이 어떻게 됩니까?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는 이때는 955원이었다가 지금은 얼마가 되느냐? 975원 됐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화가 엔화에 비해 가지고 더 많이 올랐다. 왜? 뭐 때문에? 중국의 위안화 때문이다. 위안화 때문에. 그죠? 중국의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는 바람에 원화가 덩달아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 뭐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요. 어떻게 됐든 간에 상황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게 다우입니다. S&P입니다. 그죠? 이게 S&P 500입니다. 그죠? 어떻게 됐죠? 구름 아래 쪽이죠. 그죠? 그 다음 버티던, 뭐 사실은 S&P 움직이는 거 우리 별로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이 벨브레는 S&P도 완전히 구름 밖으로 내려오고 후행스팬도 이렇게 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다우. 이게 다우입니다. 다우. 뭐 다우도 사실은 우리 별로 신경 안 쓰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다우 역시도 후행스팬 캔들 밑으로 내려왔고 주가는 구름 간당간당한 상태니까 다우도 그렇고 S&P도 그렇고 나스닥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뭡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하락세로 접어들 참이니 우리나라 달러에 원화 환율이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좋아 보이기는 어렵지 않냐 이거요. 결정적으로 이거 요점과 이은 선을 연결해 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청구를 보면 현재 주가는 어떻습니까? 구름 밑으로, 저항선 밑으로, 지지선 밑으로 내려온 상태이다 보니까 이러나 저러나 결국은 현재로 봐서는 아무래도 아래쪽으로 4번 파동이 끝나고, 그죠? 끝나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5번 파동이 시작되는 거로 봐야 되지 않겠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4의 A, 4의 B, 4의 C, 4의 D, 4의 E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4의 A, B, C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4고 그 다음에 이 T가 아니고 5의 1 그죠? 여기가 5의 2 그 다음에 지금이 본격적으로 5의 3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어떻게 보든 간에 서서히 지금은 이제 또는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1이고 그러니까 아까 벌써 A, B, C, D, D, E로 본다면 지금부터가 뭡니까? 이가 5의 1이 될 수도 있고요. 뭐 5의 1이든 또는 5의 3이든 어떤 간에 어떻든 시장은 하락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량을 줄이시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밖에 없습니다. 물량을 줄이시는 밖에 없습니다. 바닥을 예상해서 오늘 개인들 1조 원 이상을 사들였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다지 여러분들에게 지금 찬스니까 지금 바닥이니까 사세요 라고 말씀드릴 용기가 안 납니다. 물 한 잔만 마시고 커피 한 잔만 마시고 잠시 숨 좀 돌리고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